우리 몸에서 모자란 것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과한 것도 문제니까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비타민 D에서도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몸에서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런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데 관련이 깊습니다. 그에 따라 뼈의 강도를 강화하고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으로는 햇빛을 쬐는 것과 음식, 보충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심각하게 결핍하면 구루병과 골연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분자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비슷하고 자외선을 쬐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하는데, 피부의 비타민 D 생산은 피부를 태우지 않는 햇빛 노출 수준에서 최대화됩니다. 비타민 D의 주요 생물학적 기능은 식사에서 미네랄을 흡수하는 소장의 효율을 향상시켜서 혈류에서 칼슘과 인의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콜레칼시페롤인데, 이것은 비타민 D3 이렇게도 표현하고 보충제로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비타민 D에서 활성을 가진 것은 비타민 D2와 비타민 D3가 있는데, 비타민 D2는 식물성이고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3는 동물성으로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데, 비건이 아니라면 비타민 D3를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건은 동물성 식단을 섭취하지 않고 식물성 식단만 섭취하니까요. 비타민 D라면 칼슘을 뼈로 되돌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데, 그 외에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과 당뇨병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는 것과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에 도움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결핍도 문제지만 과잉도 몸에 쌓여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먼저 비타민 D 결핍이 어떤 질병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어린이에게는 구루병, 성인에게는 골연화증을 일으킬 수 있죠. 모두 뼈와 관련이 깊은데 구루병은 속된 말로 꼽추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영양이 좋아져서 어린이에게 구루병을 찾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많이 봤습니다. 골연화증은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원래 뼈는 단단해야 하지만 비타민 D 결핍으로 남는 혈중 칼슘을 뼈로 돌려보내지 못하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뼈에 통증이 있고 근육이 약해지며 피로와 우울감이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오는 주 요인은 식단에서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거나 햇빛을 덜 쐬는 것이거나 몸에서 비타민 D 흡수가 떨어지는 경우와 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의학적인 환경이 비타민 D 결핍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비타민 D 결핍은 뇌의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뇌의 노화를 향상시킬 수 있음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 D가 뇌의 노화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노인의 상당한 비율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걸 생각하면 인지 저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2014년 논문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식단의 비타민 D3가 높은 쪽이 혈청 25-OHD 농도가 높아짐을 보입니다. 25-OHD는 비타민 D의 주요 순환 형태입니다. 이제 비타민 D 과잉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살펴봅니다. 비타민 D 과잉은 비타민 D가 가지는 독성이기도 한데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혈액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흔한 비타민 D 독성 증상으로는 창난, 구토, 복통, 다뇨증, 탈수 등입니다. 중증 고칼슘 혈증은 과도한 장기 섭취나 비타민 D 대사 장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은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소화기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고칼슘 혈증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비타민 D를 많이 포함한 음식을 소개해 볼까요? 대구 간유, 연어, 참치와 정어리나 고등어 같이 기름기가 많은 생선, 쇠고기 간이 있고 달걀 노른자가 떠오릅니다. 어떤 음식에는 비타민 D를 첨가해 강화한 것도 있는데 시리얼이나 식물성 우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기로는 기름기 많은 어류죠. 팩에 있는 비타민 D 정보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부와 버섯도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채소 중에는 시금치, 케일, 오크라, 콜라드, 대두, 흰콩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필요한 비타민 D의 모든 양을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햇빛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지만 비타민 D에 대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가을부터 겨울에는 비타민 D를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 D 수준을 빠르게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좋고 기름기가 많은 어류와 해산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버섯을 많이 먹는 게 좋겠고 식단에 달걀 노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강화된 음식과 보충제를 섭취하고 자외선 램프 이런 것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 몸에서 모자란 것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과한 것도 문제니까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비타민 D에서도 교훈을 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과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지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